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C 시사 포커스 이문택입니다. 여러분은 대구가 한국 근대미술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인성, 이쾌대 등 굵직굵직한 화가들의 주요 활동 무대가 바로 이곳 대구였고요. 70년대 한국 현대미술 운동의 중심지 또한 대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과연 어떨까요? TBC 시사 포커스 오늘 이 시간에는 2015 대구 아트스퀘어 개최를 맞아 지역 미술계의 과제를 살펴보고 대구 미술 부흥 방안을 모색해 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토론자들을 소개합니다. 박병구 대구미술협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두한 대구화랑협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고급미술연구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작가를 대표해서 모셨습니다. 정세영 비커뮤니케이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분 모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2015 대구 아트스퀘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대구 아트스퀘어가 어떤 행사인지 시청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대구 아트스퀘어는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대구 아트 페어와 그리고 청년 미술 프로젝트 두 가지 행사를 지칭하는 행사명입니다. 이 두 가지 행사를 같이 운영하게 된 취지는 청년 미술 프로젝트의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 작품과 아트페어의 완숙된 작업이 서로 보완이 되어 행사의 다양한 구성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아트페어에 젊은 작가들을 프로모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다양성을 가진 미술 종합축제이니 우리 시민들이 많이 관람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허 회장님, 아트페어에 참여하는 화랑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예, 2008년도에 1회 대구 아트페어를 시작해서 금년에 8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개국 105개 화랑이 7개국 105개 화랑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네. 아트페어라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미술 견본 시장이라 생각하시면 네. 화랑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전람회 하는 게 아트페어입니다. 그리고 아트페어를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데 가끔씩 이제 아트페어에서 관람하시면서 이거 작품을 파느냐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아트페어는 말 그대로 미술시장입니다. 아트페어 장점이 현장에서 미술품을 바로 이제 구매할 수 마음에 있는 드는 작품은 바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그렇죠. 것이죠. 예. 네, 네. 그런데 국내 작가뿐만 아니라 대구에 초대한 화랑들도 뭐 일본, 미국, 뭐 영국 작가들 작품을 할 수 있고 또 외국 갤러리에서 자국의 아티스트의 작품들을 또 전시하기도 합니다. 지금 올해 8회째라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초기에 비해서 뭐 계속 성장세가 있지만 이제 엑스코의 공간의 한계성을 위해서 보통 이제 한 해에 100여 개 이상의 국내 화랑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네, 평균 100여 개, 예. 올해는 105개 화랑이 105개 참여한다고 화랑이 그러셨죠? 네, 그렇군요. 정 대표님, 청년미술 프로젝트에는 몇 명의 작가나 참가하고 있습니까? 청년미술 프로젝트는 미술협회장님께서 그걸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예, 회장님께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청년미술 프로젝트는 2015년의 전시 제목으로서 The Twinkle World를 네. 정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각자 서로 다른 것들이 한데 어울려서 조화롭게 빛을 발하는 반짝이는 세계를 이룬다는 예. 뜻으로 해석됩니다. 현대 미술의 다양한 장르와 매체에서 작업하는 네. 국내의 젊은 작가들이 개성 있는 표현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전시함으로써 각자 생각이 다르고 내는 목소리는 서로 달라도 자율성과 협동과 연대의 정신 아래 다 같이 어울려서 예술적 감동을 자아내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청년미술 프로젝트는 9개국 그리고 청년 작가 50여 명의 작가가 한 200여 점의 작품이 전시가 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헝가리, 미국
그리고 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해서 세계 9개국 작가들과 그리고 국내 그리고 또 초대 작가들이 있습니다. 23명의 국내 초대 작가들과 그리고 지역 출신 작가 또 15명 해서 장르는 영상 작품이 한 30여 점, 그리고 사진 작품이 18점, 설치가 21점, 회화가 167점, 조각이 12점 해서 총 200여 점의 작품이 전시가 됩니다. 이 청년 프로젝트의 의미는 우리 대구 청년 작가들이 지역 한계성을 벗어나서 국내 작가들과의 대등한 어떤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서 향후 지역 작가의 활발한 작품 활동에도 어떤 그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국내 청년 작가들하고의 어떤 그 교류의 장 역할도 한다고 봅니다. 근데 뭐 말씀대로 이제 청년 미술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간과 교류의 장이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정 대표님께서는 아마 좀 각별한 의미를 두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좀 청년 작가들에게 이번 행사 가진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구에 그 많은 졸업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많은 순수 미술 배출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작업으로 전향해서 꾸준히 작업을 이어나가는 젊은 작가들이 사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구 미술협회나 아니면 또 화랑협회에서 이런 청년들의 열린 장 그리고 또 자기의 작품들을 대등하게 다른 시도의 다른 작가들과 같이 그리고 세계의 다른 작가들과 같이 이런 장소에서 꾸준히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장소 그 다음에 이런 행사가 참 고무적이고 그리고 계속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참여 국가를 보니까 뭐 9개국, 8개국, 9개국이라고 하셨죠? 다양한 나라에서 온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대만만 참여합니까? 예전에는 그 아시아권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시아권에는 그 지금 청년 작가들이 좀 전시가 좀 그 아시아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어떤 그 특별히 좀 그 유럽 쪽으로 포맷을 조금 맞추었습니다. 매회 때마다 이제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지고 조금씩 있군요. 달라집니다. 허 회장님, 그 국내 대구 아트페어 말고도 다른 유형의 아트페어가 있습니까? 예. 저 2014년도 그 문화관광부의 조사에 의하면은 국내 아트페어 수가 약 37개 정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많군요. 그리고 지금 뭐 지자체에서 무슨 뭐 인기인지 모르지만은 뭐 강주, 경주, 창원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술 시장 트렌드가 아트페어 또는 이제 아트 옥션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아트 옥션과 아트 페어가 없을 때는 이제 1차 시장 이제 하랑에서 주로 그 기획 전시를 하든지 작가 초대 전시를 하든지 해서 미술품을 유통시켰는데 지금은 흐름이 그 아트 페어로 많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캐아퍼, 그게 한국 국제 아트 페어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 하랑협회에서 지원하는 이제 하랑미술제. 그다음에 그 이제 대구 아트 페어를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2012년에 그 부산에서 아트쇼 부산이 이제 설립이 돼가지고 아트페어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뭐 질적으로나 숫자적이나 뭐 규모 면에서 저희가 지역에서는 최고였었는데 그 이 자리를 이제 부산에 뺏겼지만은 그래도 이 대구 아트페어가 2009년도에 그 아까 조금 전에 박 회장님이 말씀하신 이제 청년 미술 프로젝트와 대구 아트페어가 서로 상생해가지고 하는 전시는 국내 유일합니다. 이것이 모임 고급미술연구회를 1977년부터 하니까 벌써 38회를 넘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면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는데 아시다시피 21세기는 뭐 과학 정보 이상으로 문화의 시대입니다. 문화의 시대 들어서 다행히도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우리 지방이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부터 주도적인 미술 문화의
성장지로 봐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까지 1995년에 이미 실시된 광주 비엔날레 같은 그런 규모가 크고 국제화된 폭넓은 그런 미술문화 행사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속으로 불만이었습니다. 네. 예, 미술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고급미술연구회 예를 들면은 네. 제일 처음에는 미술이 난해하고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쉽게 풀어가기 위해서 다 모임에서 우리가 차를 마시면서 미술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 교수님과 대화도 하기 시작했고 네. 그 다음 이제 뭐 영혼함이나 교류전 할 때에 네. 같이 동참하고 많이 참여해서 네. 경험도 익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1989년부터 고급미술 연구에서 선정 작가를 내서 네. 발달 우리 미술 문화를 성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 자세한 거는 시간 난 대로 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또 예, 추후 토론에서 알겠습니다. 예. 보완을 해주시죠. 우리 미술 대구 미술은 대단하죠. 대단했죠. 네, 네. 했습니까? 예, 대단했습니다. 지금 한 건 아니고. 예, 예. 대단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서울 그리고 평양, 네. 대구 이렇게 하면은 그 당시에 공연 중심이나 어떤 공연 중심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극단도 많이 있었고 뭐 극장도 많이 있었고 네. 그런 어떤 시기에 지금 요즘 보면 대구가 공연 문화 중심 도시라고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표방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미술이나 이쪽은 굉장히 약한 것지만 미술은 원래 강했기 때문에 그 어떤 표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묻혀서 그렇지 원래 대구에는 그 당시에 유명한 공연도 있었지만은 작가들 네. 유명 작가들이 대단한 어떤 우리 대구뿐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의 어떤 유명 작가들이 벌써 대구에 많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 미술계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미술사학자는 아니지만은 네. 이제 1922년에 석재 서범호 선생님께서 주최가 돼가지고 청사는 교남사 연구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1923년에 교남사 연구회 전을 했는데 2회째부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유치하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서양하라고 합니다. 그게. 네. 서울에 공방을 오픈을 하려고 하죠. 대구에서 벗어나. 역량 있는 작가들은 있지만 인프라가 지금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다. 예, 그런 말씀이시죠? 대구가 그리고 아까 네.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공연 문화 중심 도시로 이게 되는 바람에 광주는 사실은 몰라 저는 이제 대구에서 현대미술제나 이런 거를 네. 보고 자랐던 세대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자부심이 있지만은 광주가 사실은 시각 전문 미술 도시죠. 그래서 당시에는 그 조사에 의하면 10.6%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대중들에게 미술이 굉장히 생소하고 좀 어려운 예술 분야가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미술을 좀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회장님. 일반 시민들이 아직도 미술 문턱을 높게 생각하는 이유는 요즘 어떤 언론이든지 어떤 기사를 보면은 미술하면은 고가의 작품 가격에 네. 굉장히 예. 먼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네. 어떤 작품보단 상품의 네. 가치가 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먼저 그걸 하다 보니까 네. 일반 시민들이 다가가기는 굉장히 어떤 특수층만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처럼 네. 인식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예. 근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일반 교육을 받으면 미술 시간이 항상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교과 편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육의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듣기로는 거대 자본으로 이루어진 일부 화랑을 빼고서는 대부분의 지역 화랑이 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인가요? 허 회장님?
우리 미술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불경기는 가장 빨리 반응하고 네. 홍익은 가장 늦게 늦게 이제 반응한다고 네. 이렇게. 미술은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걸까요? 너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정 고가의 작품에만 몰려서 그런 건가요? 그래서 아니면 경기 침체 탓인가요? 그동안 이제 옥션에서 네. 어떤 사실 그 경기 상하고도 맞물려서 그렇게 되긴 했지만은 그 블루칩 작고 작가들 그리고 인기 네. 원로 작가들만 중심의 옥션에서는 그 취급을 하다 보니까 그 막연한 그 투자 심리가 상당히 작용해서 이 자금의 어떤 그 정체성 그리고 비유동성을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잘 알려진 작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어떤 미술 시장이 그 경기의 영향을 받아서 뭐 갑작스럽게 또 그렇게 침체되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근데 뭐 고가의 작품들이야 경기를 좀 덜 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 대중들을 위한 미술품 구매 시장 혹은 채널이 있는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청년 작가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뭐 고금에 선정된 작가들은 이미 네. 좋은 작가를 그 선정을 합니다. 그렇죠. 좋은 작가가 치열하게 네. 돼서 좋은 작가 선정이 돼서 네. 거기에 어떤 그 많은 지원과 어떤 그러니까 작가들이 힘을 나게 하죠. 네네. 그러면은 물론. 그 작가는 더 열심히 하게 되죠. 도약이 가능한 예, 단계죠. 그러면 예. 그 작가는 성장을 네. 안 하는 게 이상합니다. 근데 그 전 단계에. 예, 대다수의 이제 그렇지 못한 작가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고민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렇죠. 예. 청년 작가들의 어떤 문제, 그래서 우리 청년 미술 프로젝트 여기에 지금 그 좋은 작가를 선정을 해서 또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또 갤러리 리스트들이 또 좋은 작가를 발굴해내서 그 다음에 그 작가가 또 이미 그 작년에 또 출품된 작가가 어느 화랑에서 지금 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도약하고 있는 작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 그 상업성과 공공성 이제 우리 협회 같은 데는 그런 작가를 지원하고 하는데 네. 총력을 기울여야 되죠. 혹시 그와 관련해서 뭐 미술 시장의 유통 구조의 어떤 문제점은 좀 지적하시고 싶은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작가들이 이제 나갈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이제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네. 청년 작가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년 작가들도 그걸 또 받아들여야 돼요. 열심히 창작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 대열에 못 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작업 열심히 하고 좋은 작가로 어쨌든 거듭나도록 노력하면은 화랑이나 그 다음에 어떤 그 뭐 고금이나 이런 어떤 그 단체에서 거기에 선정돼서 그러면 그 작가의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들도 그 정도는 그 어떤 뭐 감내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 단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렇지 못한 작가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 당국에서도 네. 어떤 이런 어떤 미술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걸 인식하셔서 청년 작가들에 네. 대한 어떤 지원을 그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그 공공성 얘기를 해주셨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 화랑의 고객 비중 보면 이제 개인 고객 아마 이제 고가의 작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분이 한 76%, 기업 법인이 한 8%, 미술관 한 6%에 그친다고 하는데요. 이런 어떤 양적 질적 쏠림 현상들을 해소하고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 공공미술관이 해야 될 역할 무엇라고 보십니까, 박 교수님? 공공미술관이 그 해야 되는 이제 미술 작품에 대한 어떤 그 세금 혜택이 많이 적용되어야 그리고 기업이나 법인에서 더 많은 구매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 화랑도 또 성장을 하고 미술계도 또 어쨌든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에서 미술관의 어떤 그 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작품 구입을 하는 예산을 더 확충시켜서 어떤 그런 뭐 청년 작가들 지원책이라든지 그리고 일반 어떤 그 기성세대의 작가들도 그런 지원책을 미술관에서도
어쨌든 그 예산이 사실 필요합니다. 이건 네, 미술 네. 정책이라는 게. 네, 모든 게 다 예산 예. 문제긴 한데.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 이 대구 미술 우리 젊은 예술가들에게 일단은 그 창작 환경을 제공해주는 우리 다양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네. 협회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대구 예술발전소에서도 또 하고 있고, 그리고 가창 창작 스튜디오, 그리고 우리 또 대구 미술협회가 운영하는 또 대구 미술광장 네. 창작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매년 그 대학을 졸업하고 기반이 부족한 청년 작가들에게 그 창작 환경을 제공하면서 뭐 개인전, 네. 그리고 뭐 단체전, 해외 기획전, 국내 기획전 등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원하는 작가는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 인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뭐 창작 스튜디오도 이제 앞으로 또 그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종료될 것라는 어떤 그런 또 이야기도 있고 해서 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자, 어느덧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못하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회장님. 예, 문화가 이제 국력인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산업화의 변화를 겪으면서 자기 발전이 가장 중요시되는 덕목을 배웠고요. 이제 자기 발전의 목표가 돈이 아닌 다양한 방향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는 다양성의 사회를 만들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공공미술이라든지 대한미술 시스템을 도입하여 그리고 세계 유명 복합 문화 공간과 교류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작가를 지원하는 센터 역할과 국제적인 교류장을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 작가, 그리고 행정가들의 토론을 통해서 기존 도시의 문화와 미술이 새롭게 접목하는 기회를 갖고 활기찬 도시문화 형성을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노령화 시대가 접어듭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예술에 어떤 즐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모두가 해야 될 시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부분을 당국에서도 많은 지원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회장님도 짧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랑이 미술상 1차 시상인데 만약에 뭐 하랑도 없고 만약에 대구 아트페어도 없다 하면은 이게 미술 문화의 상막성이라는 게 정말 상막할 겁니다. 젊은 작가들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작가들이 다른 전공이나 아니면 다른 도시로 이렇게 이전하기 전에 대구시에서 여러 가지 그 청년 창업 보육센터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작가들에게도 어떤 행정적 시스템이 돼서 이 작가들을 화랑과 연결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대안 공간을 화랑에서 하는 어떤 아트페어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좀 열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청년 작가들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2015 대구 아트스퀘어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TBC 시사 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